자, 이제 오늘은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매치업이 4연전으로 진행되는 팀들 몇 경기 하고 이제 좀 바뀌는 팀들 몇 경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경기 정도가 오늘 진행이 되죠. 그래서 경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유튜브에는 녹화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우리가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경기 중에 저도 가장 좀 의아했었고, 뭐 의아했다라고 하면 의아하고 경기가 좀 개판스러웠다라고 하면 개판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초반에 마이애미 타격감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신시내티도 1회부터 서로가 2점씩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하면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신시내티는 싱어가 결국 견제를 하면서 실책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경기를 망치는 경기를 펼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상대들이 득점을 하는데 좀 용이하게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경기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이 싱어의 그 고의가 안 좋아서 아니면은 멘탈이 터져서 그래서 그냥 털린 경기였다라고 우리가 단순 싱어를 비하할 수 있었냐? 아니죠. 왜냐?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12개의 안타를 때려냈고, 그리고 신시내티가 9개의 안타를 때려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시내티가 때린 9개의 안타 중에서 하드히트가 나온 케이스. 하드히트라고 하면 이제 97마일인가 96마일 이상의 어떤 그 타구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타를 맞은 거죠.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정타를 맞은 겁니다. 이 정타를 맞아가지고 빠르게 공이 외야로 이렇게 날아간 이 그 공이 신시내티는 두 개가 있었어요. 그 2루타 때렸던 거 하나랑 어제 그다음에 홈런 하나 때린 거 있죠. 그 두 개가 어제 경기에서 이 하드히트로 나왔습니다. 95마일이네요. 네, 95마일 이상이 기록된 하드히트 타구가 신시내티가 두 개가 나왔어요. 9개 중에서. 근데 마이애미가 어제 때려낸 안타가 12개였습니다. 근데 그 12개 중에서 하드히트가 몇 개였냐? 8개였어요. 8개. 거기에다가 이제 하드히트가 되었는데도 타구 방향성 때문에 이제 성적이 안 나왔던 케이스도 있었겠죠. 그 케이스까지 더해보면은 이제 그 땅볼 쳤던 거라 가지고 이제 죽었던 게 좀 아쉬웠지만, 그 하드히트가 되었던 타구가 땅볼 타구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11개였나? 11개인가 기록이 됐을 겁니다. 11개인가 12개인가가 하드히트로 나왔어요, 어제. 그만큼 마이애미가 어제 이 타격감 자체에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고 치는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를 1회부터 9회까지 치르면서 쭉.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로우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적이 1.64의 ERA로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로우더도 이 공이 빠르지가 않아요. 어제 이제 싱커 89마일 찍히고 90마일. 걔가 평균 구속이 작년에도 92마일이 지켰던 애예요. 빠를 때는 94마일도 던지고 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페이스도 애초에 안 좋았었고 컨디션도 분명히 안 좋았던 것 같긴 해. 근데 일단은 그런 느린 공을 던졌었는데 로우도도 92마일 3마일 선에서 공이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로우가 지난 보스턴전이나 텍사스전처럼 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마이애미의 타격감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신시내티도 어제 잘했죠. 이제 저 누구야, 그 프리들이랑 그 다음에 쌀 스튜어트랑 이제 안타 계속 생산하면서 타격감 좋은 거는 쌀 스튜어트가 여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초반에 신시내티가 점수를 낼 수 있었던 그 과정 자체부터가 이미 실책이 엮여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신시내티가 조금 더 어제 경기를 더 어렵게 풀어 나갔어야 됐다. 그리고 맥스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입니까? 원래도 이제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구종을 좀 다양하게 또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승부하는 과정에서 투구수가 좀 관리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선수이죠. 하지만 이제 신시내티도 어제 경기에서는 불펜을 좀 아껴놨고, 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리드만 할 수 있다면은 총력전을 치를 수가 있는 경기이긴 해요. 애쉬크래프트, 그 다음에 이제 센틀란, 그 다음에 저 패건까지 해서 오늘 또 출전이 다 가능하죠. 일단은 휴식 부여가 됐으니까. 그래서 로우더가 조금만 6이닝만 버텨주면은 신시내티도 이거 힘을 쓸 수는 있긴 한데, 이 로우더가 6이닝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마이애미 타자들이 이게 쉽게 5-7 컨디션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이애미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타구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타구들이. 그러니까 안타를 치더라도 우리가 그냥 뻥 하고 날아가서 외야에 그냥 톡 떨어지는 안타라던가 아니면 땅볼로 그 타구 코스가 좋았고 잘 그냥 빠져나간 안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끼어 있으면은 안타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결과치만 보고는 안타가 이만큼 나왔네. 그거 뭐 안타 개수만 생각하겠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안타들의 타구 질이 말도 안 되게 좋았던 경기가 마이애미의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타격감 컨디션에서 마이애미가 다시 1, 2차전에 그 안 좋았던 컨디션이 어제 경기를 토대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타구가 나왔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도 불펜 운영에서 멀티닝이 아니라 이제 연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어제 운영이 되었었고 신시내티의 필승조들의 얼굴을 보기가 정황상 사실 내일은 어렵지 않나. 순수하게 그 출전 가능성만 따지고 보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지는 경기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마 내일 경기에서 산텔란이 아마 나올 것 같아. 애쉬크래프트는 아니고 패건이 쉴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고 산텔란이 이제 페이스 유지를 해야 되니까 휴식이 좀 길었어서 아마 나올 것 같고 한데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집니다. 마이애미가 리드를 하게 되면은 이 경기는 내일 경기도 좀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 라고 결론을 좀 내리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제 경기에서 이 마이애미의 타구 질이 너무 좋았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야, 씨발, 진짜 이것도 말이 안 나와요. 양키스. 저도 어제 양키스 승을 주력을 드렸죠. 주력을 당연히 드렸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어제 경기에 양키스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1회에 조금 더 몰아붙였어야 됐어요. 맞죠? 근데 결국에 3번, 4번에서 2번, 3번이었나? 저지랑 라이스였죠. 2번, 4번. 저지랑 라이스가 내리 삼진을 당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 세베리노의 제구 난조를 위협하지 못한 양상이 됐고 세베리노 어제 경기에서 볼넷 5개 또 내줬거든요. 9번에 출루를 했는데 이제 삼진을 7개나 당하면서 2점밖에 못 냈던 겁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이제 꽉 막혔던 경기를 펼쳤었고 이 베드너가 올라와서 난타당해서 9회 결국 실점을 해서 이 투수전이 3대2로 애틀레틱스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라이스가 어제 경기에 팀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은 타자였는데 3할 8푼대 타율 거의 치고 있던 애가 어제 삼진 4개 쳐먹으면서 3할 3푼 3리까지 타율이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지금 이제 당장 접근을 이제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키스를 완전히 맹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왜? 이 선발 투수가 라이언 웨더스기 때문이죠.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웨더스가 지금 저번 경기에서 그랬지만 이 직구에 대해서만 위력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커맨드가 안 좋다 보니까 변화구 승부를 가져갈 수 없고 계속 직구만 때려 던지니까 상대 타자들이 직구만 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처맞고 투구수 관리 안 되고 제 변화구 던지면 안 치니까는 볼넷 나오고 걸어 나가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웨더스가 지금 애틀레틱스 그걸 우리도 봐서 아는데 쟤네들은 모니터링 안 할까? 다 알지. 당연히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 애틀레틱스 타자들이 분명히 공을 많이 보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보는 과정에서 이 웨더스가 만약에 또 투구수 관리가 안 되고 일찍 내려가야 되고 선제 실점을 하는 과정이 생겼을 때 양키스가 과연 스프링스의 공을 지금 공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스프링스가 이 포신 페스트볼에 대해서도 피안타율이 2할 1푼 4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 체인지업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 시즌에 이 스프링스가 원래도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그 템파베이 있을 때부터 해서 지금 오늘 이제 핵심 타자들이라고 하면은 라이스, 제가 볼 때 양키스는 라이스, 저지, 그 다음에 벨린저, 스탠튼 뭐 요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치좀, 카발레로, 그 다음에 뭐 웰즈 뭐 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그나마 이 좌투수니까 플래툰으로 해가지고 이제 골드슈미트랑 이제 아메드 로사리오가 나오는데 이 아메드 로사리오는 좌투수에게 원래 강하죠. 그래서 내일은 아메드 로사리오
그다음에 이제 스탠튼, 벨린저, 저지 여기가 지금 핵심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 라인이 여기에서 얼만큼 막을 수 있냐인데 지금 우타자들입니다. 우타자들 3명이 벨린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우타자들 나오죠. 이 우타자들한테 지금 이 스프링스의 포신 페스티벌 피안타율은 1할 8푼 1리밖에 안 되고 있고요. 나름 이제 그래도 정타를 좀 맞아 나가고 있다는 게 아쉽지만 이 체인지업 하나만큼은 지금 제대로 맞추는 타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1할 1푼 1리의 체인지업이 나오고 있는데 타구 속도가 80마일이 채 안 돼요. 다 빗맞고 있어요. 지금 이 체인지업에. 그리고 이 좌타자들의 상대로는 표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 꽤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벨린저, 치좀, 그 다음에 그리샴, 웰즈까지 이 4명의 좌타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 좌타자들 상대로는 스위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위퍼를 좌타자들이 오늘 공략해줘야 돼요. 근데 그 좌타자들 이름을 보면 오늘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반은 없죠. 치좀과 웰즈는 안 될 것 같고 그리샴과 벨린저가 나름 어떻게 보면은 해결사가 되어줘야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 정도 기대값 정도만 있는 거지 절대로 스프링스 상대를 오늘 쉽게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오늘 조커가 있다면은 아메드 로사리오고 그 원래 값대로 기대값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에런 저지 스탠튼인 거고 그 다음에 좌타자들 중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를 뽑아라면 그리샴과 그 다음에 벨린저 정도다. 그래서 이 3단계로 나누어진 이 양키스 타선에 있는 이 각자 역할군에 있는 선수들이 얼만큼 효율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애틀레틱스가 좋은 타격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은 아니에요. 웨더스를 상대로 이미 웨더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좌투수입니다. 오늘 또 양 팀이 이 좌투 매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치르면서 이 좌투 상대의 표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시즌 성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오늘 그런 투수전 양상 속에 웨더스의 볼질이 과연 얼마만큼 이거를 이제 폭파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버티게 해줄 것인지 뭐 그거를 조금 따져보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더가 먼저 생각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 웨더스가 볼질만 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타격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뭐 타격 수준 자체도 순수 타율만 봤을 때 팀 타율이 이제 좌투 상대로는 2할 딱 2할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할 표본 자체가 많진 않아요 아직까지. 하지만 여전히 분명히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 자체만큼은 일단 팩트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에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좋았었던 랭길리어스 아쉽게도 10타수 2안타로 2할인데 그 두 개가 딱 홈런이에요. 두 개 다 좌투 상대로 때렸던 안타 두 개가 다 홈런이었었고 그 외에 지금 좌투 상대로 제대로 된 공략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명함이라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은 제이콥 윌슨, 제프 맥닐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타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오늘 경기에서 쉽지 않은 승부 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5점이면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된다. 그나마 양키스 승을 못 본 이유는 웨더스의 볼질이 또 경기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웨더스의 볼질은 얘가 오늘도 4회를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번 경기처럼 그따구 제구를 펼치면 이 마이애미가 잘 쳤던 것도 있지만 그때 시리즈가 웨더스의 제구가 진짜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제구는 안 먹혀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양키스 쪽에 좀 희망을 걸어보는 양키스 응원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그때 경기는 밤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 경기가 밤 경기였어요. 그때 추워가지고 손이 좀 얼 수 있을 정도로 좀 추운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낮 경기입니다. 그나마 오늘 화씨 영상 48도 나오는데 영상 48 화씨 도면은 8.9도네요. 8.9도. 그래도 춥다. 네. 8.9도 찍히는데 그래도 춥네요. 네.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닙니다. 아무리 낮 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얼만큼 추웠는지 아시겠죠? 그때 밤이었어가지고 많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웨더스가 안에 이제 언더티 같은 경우도 목티로 해가지고 좀 털로 된 그 좀 이렇게 도톰한 걸로
보온 기능 있는 거, 기능성보다는 보온 기능 있는 걸 입고 나와가지고 팔을 계속 거치고 하면서 좀 불편해 보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뭐 오늘은 뭐 두고 봐야겠네요. 뭐 추운 날씨는 맞아. 야구하기에 영상 10도가 그렇게 따뜻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투수들 손가락도 좀 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웨더스가 불편했던 건 그 옷이 있었어요. 분명히 날씨도 추웠었고. 그래서 혹시나 그게 만약에 재고 난조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은 개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몸이 열이 올라오면 뭐 그 정도까지의 희망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아직까지 본 표본 자체가 2경기밖에 없잖아요. 2경기. 웨더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들을 본 거를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시즌은 이미 너무 이제 표본 자체가 다르게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웨더스는 적어도 이번 시즌 시작하고 2경기를 모두 5이닝을 끝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선 재구난조까지 같이 겹쳤었던 양상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 오늘도 좋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키스 승보다는 언더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제 아벨이랑 플러티 대결입니다. 어제 이것도 트리거가 어제 이것도 미네소타가 트리거가 나왔었어요. 누가 봐도 디트로이트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었거든요. 그 발데즈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결과가 미네소타가 어떻게든 이겼다라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겠는데 순수하게 발데즈가 그냥 개털렸습니다. 1회부터 6대0 시작을 해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제대로. 어제 이제 얼탱이 없었던 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가 아무튼 뭐 있는데 또 이렇게 있는데 좀 있는데 어제 이제 발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벅스턴한데 그대로 이제 초구 안타 쳐맞고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당황했는지 공 한 개 던지자마자 이제 주자가 셋 포지션 나가면서 셋 포지션 던져야 되니까 또 제구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바로 몸타 맞추고 이제 내야 실책이랑 와일드 피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점수 주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난타 당하면서 홈런 한 방 없이 6점을 줘버립니다. 그 경기에서 어제 경기에서 진짜로 경기가 지랄 맞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근데 오늘도 플라우티 이제 진짜 한물 같거든요. 플라우티가 예전 같았으면은 참 이제 쓸만한 선수였었고 괜찮았는데 야 이번 시즌 초반에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얘가 나이가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래갖고 되겠냐. 제구가 있다고는 안 되는데 도대체 뭘 하겠냐 싶은 거죠. 오늘도 이 플라우티 제구 안 잡힌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단순히 이 단기간에 잡을 제구가 아닌 것 같고 이 커맨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미네소타 타격감 올라온 상황에서 플라우티 절대로 오는 5이닝 못 버텨요. 문제는 이 아벨이 문제죠. 아벨도 저에게는 옛날에는 참 아픈 손가락이고 했던 선수였는데 이 아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냐 또 이 데뷔 자체를 이 필라델피아에서 데뷔를 했던 친구입니다. 데뷔할 때 당시에도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고 그래서 저도 얘 데뷔전을 봤었고 그러면서 많이 응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스멀스멀 나는데 얘 데뷔전에 진짜 잘했거든요. 그때 삼진 뭐 거의 10개 조금 언저리 잡으면서 완전 그냥 무실점 피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무튼 잘했어요. 그때 진짜 잘했는데 그런 아벨의 모습이 이제 사실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아벨의 기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 커맨드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이제는 좀 더 짝싹수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마이너리그 생활도 충분히 했고 이제는 페이스가 좀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팩트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콜업 될 당시에도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그걸 인정받고 콜업이 된 거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아벨이 보여주는 모습은 선발로 쓰기에는 이제 계속 성적이 안 나오고 이제 불펜으로 쓰자고 하니 이제 스토프가 아깝고 롱릴리프 땜빵으로 쓰니 그런 롱릴리프 땜빵으로 쓰기에도 사실 더 키우고 싶은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벨이 디트로이트에게 공략을 당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이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디트로이트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올라와 있죠. 예, 그것도 오늘 경기까지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긴 해요. 이미 이 경기가 4연 수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못하던 잘하던 기회를 주면서 계속 쓸 경기라고 봐야 되고, 타격으로 분위기를 올리면은 수익까지 노려보겠지만 불펜 투자까지 하면서 이거를 무리할 경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또 이걸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7대 0까지 갔었죠. 7대 0에서 이제 추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경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추격을 해서 어제 안타도 10개 넘게 때려내고 이 점수를 또 대량 득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8대 6으로 점수를 쫓아가는 양상을 만들어내고 끝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벨은 공략을 못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아마 양 팀의 득점 양상이 조금 나오는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순수하게 아벨은 쳐맞을 수는 있어요. 아벨은 쳐맞을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 플라우티는 진짜로 재고난조 진짜 심각합니다. 물론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인데 양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 볼넷이 진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로 양 팀 선발 투수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경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오버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맥레인 대 로드리게스 경기. 얘네들은 이미 WBC에서 한번 맞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맥레인도 4.1이닝인가 던지고 로드리게스도 4이닝 언저리 좀 던지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명품 경기가 펼쳐졌었고, 오늘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게, 로드리게스가 이번 시즌에 체인지업 구사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이 직구를 훨씬 더 많이 던졌는데, 이번 시즌에 이미 체인지업 구사율이 30%를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이랑 힘싸움을 하기보다는 방망이를 좀 끌어내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자체가 로드리게스에게 먹힐 것이냐 아니면은 안 먹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먹힐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드리게스가 가장 위험한 건 직구를 정타로 맞아갖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양 팀의 장타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타율. 이게 뭐냐? 이 매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매치가 소토가 결장했던 경기, 소토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 그 다음날에 9대 0으로 매치가 경기를 이기고, 샌프란시스코한테 이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리조나 시리즈 넘어오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경기 더 하고, 그래서 좀 그때부터 해서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4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4경기 동안에 이 매츠가 홈런이 그 9대 0으로 이겼던 경기, 그 경기에서 한 개 때린 거 말고는 이후에 3경기 연속으로 지금 홈런이 없어요. 장타 홈런이 2루타를 좀 때리긴 했죠. 그리고 최근에 시리즈까지 치르면서도 매츠의 타격감 자체가 안타 생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장타율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매츠 같은 경우에 지금 0.358이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슬러그 수치가. 근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슬러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리조나도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장타가 없습니다. 네. 그 동일 기간 동안 4경기 동안 애리조나가 홈런 하나 없이 경기를 펼쳐왔죠. 애틀랜타한테 이겼던 경기도 심지어 2대1 이렇게 이기면서 투수전으로 버텨주고, 그랬던 양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양 팀이 지금 이번 시리즈 홈런 한 개도 없거든요, 서로가. 그만큼 지금 이 경기에서 장타 기대를 하지 못하는데 땅볼 유도 좋은 로드리게스와 그 다음에 지금 신예로서 이번 시즌 완벽투를 또 해주고 있는 이제 그 맥레인의 경기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도 반갑습니다. 체인지업이 지금 다 땅볼로, 발사각이 다 마이너스로 지금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고, 매치가 그렇게 장타를 때리지 못하는 경기가 되어버리면 애리조나한테 확실하게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어제 경기도 제가 애리조나 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가
매치가 불펜을 쓰기 부담스러워졌다. 경기를 지게 되면. 근데 타격에서 이기면은 쓰겠지. 근데 지게 되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을 만큼 불펜 부하가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 경기는 매치가 전반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승리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는 타격에서 애리조나가 할만하다고 해서 애리조나 승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치가 그렇게 불펜을 아껴놨죠. 어제는 실제로 이렇게 머나야 올려갖고 다 땜빵 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맥레인이 리드만 잡아주면은 매치는 올인이에요. 근데 애리조나도 그거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경기가 어차피 서로가 결국 이 경기를 토대로 승리를 원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어제처럼 양상처럼 전반에서 리드하는 팀이 이 총력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애리조나도 톰슨을 제외하고 필승조 다 쉬었고, 매치도 오늘 필승조 이제 전부 다 재정비 완료거든요. 그래서 5회, 6회 얘네들이 내려가기 전에 누가 리드하냐에 따라서 경기는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의 경기 양상을 생각해보면 오늘도 이거 애리조나 또 할만하죠. 애리조나가 또 할만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치승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로드리게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시즌에 좌투수들이 이점을 많이 보고 있는 경기를 실제로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치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팀임. 해당 사항이 그러니까는 포함이 되는 팀이라는 거죠. 뉴욕 매츠, 뭐 양키스도 마찬가지고 매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뉴욕 이 친구들도 좌투 상대로 약해요. 매츠가 이번 시즌 내 좌투 상대로 홈런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홈런 4개를 떠나서 지금 슬러그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들 타율 대체는 2할 2푼 9리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로드리게스 이번 시즌 페이스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다가 선수 개별적으로 또 따져다 보면은 그 홈런 4개 중에서 하나가 또 소토가 때렸던 홈런이었었고,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을 봤을 때 그 지금 2할 3푼대 타율을 지지시켜주는 이 타격을 해주고 있는 메인 타자가 누구냐? 이 비엔토스예요. 비엔토스. 이 매치가 지금 좌투수 상대로 때리는 타격이 안타 개수 자체가 지금 한 20몇 개 되나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5개가 비엔토스 혼자에게 나왔습니다. 비엔토스 혼자. 그리고 토렌스가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매치의 메인 포수가 토렌스가 아니라 지금 알바레즈죠. 근데 알바레즈가 좌투수에게 성적이 개쓰레기예요. 너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타격을 해줄 수 있는 장타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토와 그 다음에 좌투수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토렌스가 이미 없다라는 점. 상위 타선에서 보비셰과 린도어, 그 다음에 플랑코 9타수 무안타, 11타수 2안타, 15타수 3안타,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상위 타선에 있는 애들이 삽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매치가 내일 합리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좋게 바라보기 어렵고요. 저는 언더 보면서 이것도 오늘도 애리조나 승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선발 싸움입니다. 이거는 불펜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뒤집힐 리가 없어요. 어제 매치는 뒤집으려면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톰슨 내려가고 나서 올랐던 투수들은 다 추격조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공략을 못한 거죠. 근데 내일은 애리조나가 필승조, 엊그제 경기했던 때 나왔던 애들이죠. 연장전 갔을 때 이 걔네들 톰슨 제외하고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매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과연 걔네들 꺼낼 일이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6회에 누가 이기냐가 판가름이 돼야 되는 경기인 겁니다. 네, 결과를 여러분들이 저랑 다르게 생각하든 이 경기는 6회 이후에 6회에 리드하고 있는 팀이 그대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시티 대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이게 기준점이 9.5점을 줬어요. 9.5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9.5점은 답이 안 서는데 언더라고 일단 미리 말씀은 드려봅니다. 이게 바람이 일단은 14마일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고, 그 다음에 이게 오버를 본다는 것부터가 이미 기대값은 화이트삭스의 타격에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냐? 이거 무라카미 때문이죠. 이 루구가 포신 페스티벌의 구속이 94마일 언더예요. 94마일 언더. 근데 무라카미가 지금 때리는 시즌 6개의 홈런인가요? 그게 전부 다 95마일 이하의 빠른 공을 공략해서 친 홈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에 무라카미가 직구를 때려갖고 안타를 만든 타구 중에 95마일이 넘어가는 공은 없어요. 빠른 공 중에서는. 그만큼 무라카미는 지금 150 초반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빠른 공에 대해서
강하게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홈런이 오늘 나올 가능성도 바람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건데 어제까지 하고 볼티모어 시리즈 화이트삭스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못해요, 솔직히. 지금 타격이 너무 안 돼. 최근에 지금 마이애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화이트삭스가 급격하게 타격감이 좀 식어버린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럼 캔자스 시티는 그냥 머리 개 뜨거운데 그나마 어제 뭐 양키스 졌으니까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캔자스 시티 어제 라간스 올라왔다가 이제 삼진 2개 쳐잡고 갑자기 안타 쳐맞더니 이제 그 부상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1회에 조기강판을 당해서 어제 캔자스시티 언더를 생각했는데 그것도 굳나 싶었어요. 이거 좀 굳어질까 싶었었는데 야금야금 전수하다만 결국은 다 개오버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1회부터 이제 플랜이 모두 깨져버렸던 경기였었죠. 이제 언더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점수가 아무리 많이 나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4대1 뭐 이 정도 선이면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와 점수가 좀 많이 심하게 났죠. 그래서 이제 저로서도 좀 당황했던 어제 밤의 기억입니다. 근데 오늘 세스루고 나오고 이제 세스루고가 이제 경기를 아마 길게 운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길게 하면서 오늘 경기는 슈레이버, 에르체그 그다음에 저 누구야? 에스타베즈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전이 이제 다 가능하죠. 그래서 루고 이후에 플랜 자체가 잡혀 있는 캔자스 시티고 이미 캔자스 시티가 정배당을 받은 시점에 과연 9.5점의 지분을 화이트삭스에게 얼만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서요. 그나마 지금 이게 캔자스 시티 승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K가 지금 투수 관리를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믿고 그냥 불펜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면서 화이트삭스가 이번 시즌 경험 쌓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토론토전에도 의외로 좀 빨리 내렸죠. 89도 안 던졌는데 충분히 더 던질 수 있었는데 빨리 내렸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K가 6이닝까지 분명히 던질 수 있는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6이닝까지 그런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만큼 아마 오늘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더를 이 경기도 보는 겁니다. 캔자스시티 승뿐만 아니라 언더를 보는 게 이 화이트삭스가 불펜에서 계속 고장이 나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어. 조더닉스 어제는 조더닉스가 조금 짧게 던지면서 그래도 맞고 내려갔는데 이제 조더닉스 그 전날은 망가졌었고 그 전날도 불펜이 망가졌었고 볼티모어전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고 다 사고가 불펜에서 나요 지금. 그래서 화이트삭스가 지금 불펜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보니까 남은 그 이닝 K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 이닝부터 유리한 쪽은 무조건 캔자스시티야 이게. 그래서 캔자스시티의 승을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캔자스시티가 선발 싸움에서 혹시나 만약에 루고랑 K 싸움에서 K가 막 오늘 컨디션 진짜 개 좋은데 97마일이 아니라 1마일 더 올려서 98마일 꼽아버리고 그러면서 캔자스시티 타자들 진짜 좌완투수 이제 올해 MLB 다시 와가지고 정보가 없네 처음 보는데 공 좀 봐야 되는데 하면서 보다가 말려가지고 투수전 가다가 캔자스시티가 의외로 선제점을 주고 해서 한 2대0, 3대0 끌려가요. 그래도 후반 가면 역전될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이트삭스 불펜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제구 난조. 네, 이게 플러스 이제 피안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이 제구 난조. 그걸로 인해서 계속 기회를 헌납하고 있는 이 양상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게 조금 많이 아쉬운 기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화이트삭스 불펜이 뭐 이닝 수가 당연히 더 많기도 한데 그럼에도 순수 볼넷 개수만 보면은 워싱턴, 휴스턴, 이제 화이트삭스 얘네들이 리그에서 가장 불펜에서 볼넷을 많이 내주는 불펜으로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뭐 출루 허용률로 보정을 해가지고 보더라도 실제로 1.60의 WHIP가 나오면서 불펜에서 이제 리그에서 가장 두 번째로 세 번째? 두세 번째?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출루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팀이 또 화이트삭스입니다. 그래서 절대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섯 번째네요. 네, 여섯 번째로 출루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캔자스시티의 문제 또 그것도 있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지금 어제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어제 경기 치르기 전까지였었나? 시리즈 두 번 치르면서 총 22실점을 했었습니다. 22실점. 제가 어제 자막 봤을 때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근사치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근데 22실점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7점을 투아웃을 잡고 실점을 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아빌라가 이제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던질 때도 실점이 다 투아웃을 잡고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그 실점들이 있기 전까지 계속 22실점을 한 적 중에 17점이 투아웃을 잡고 이루어졌었다. 그만큼 지금 투아웃을 잡고 어이없게 실점을 계속해서 못 맞고 내어주는 경우가 다반이었다. 그게 지금 캔자스시티의 약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자스시티가 놀랍게도 이제 불펜에서 그 WHIP가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입니다. 1.73. 불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분이 사실 선수 개개인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또 할 말은 생기죠. 이게 지분 싸움이 또 있으니까 누가 대량으로 이렇게 갖다 바쳐가지고 그 WHIP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또 뭐 각자의 할 말이 또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루즈 얘가 지금 가장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마무리 역할에서 실패했었던 에스타베즈도 거기에서 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린치부터 시작해갖고 그나마 뭐 이제 스트람이라던가 뭐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뭐 에르체그라던가 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캔자스시티가 그렇다고 해서 불펜 성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따져보면 왜 9.5점 주어졌는지 이해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저는 얘네들의 타격감으로는 이 불펜들마저도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승 보면서도 9.5점은 지금 너무 얘네들 불펜이랑 그 다음에 선발 투수들을 저평가하지 않았나, 타자들을 너무 고평가하지 않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바람은 꽤나 많이 불어나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일단 9.5 언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인데 확정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지금 선발이 콜로라도는 미정이고 샌디에고 상대로 오프너 쓰고 들어갈지 아니면 돌랜더 그대로 쓸지 일단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소스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봐보면은 돌랜더가 지금 호세 킨타나 햄스트링 때문에 아직 호세 킨타나 돌아오기 전까지는 선발로 대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그때도 써였던 건데 벌크 릴리프로 쓴다고 하네요. 벌크 릴리프 쓰니까 5이닝까지는 안 채울 수도 있겠다. 5이닝까지는 또 안 채우는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불펜 데이를 치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를 해야겠죠. 지난번에 경기했던 양상들 보면 토론토전에 땜빵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전도 4.1이닝 던졌는데 피치 카운트가 79선에서 형성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저리 생각하면 맥스 5이닝에 4이닝짜리 피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 타격감이 매서워요. 타격 수치가 물론 쿠어스필드 올라가서의 데이터인 것도 있습니다. 쿠어스필드 빨이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쿠어스필드라는 것을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장타 생산을 떠나서 순수 타격 자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쿠어스필드라고 하면 뭡니까? 고도가 높으니까 공이 멀리 나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쿠어스필드에서 점수가 많이 난다는 우리가 기본 이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이제 점수가 많이 나는 근거. 그 이유 자체가 고도가 높아서 공이 뜨기 때문에 뻗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높게 나온다라는 건데 결국 그거를 떠나서 콜로라도가 어제 경기 이기면서 홈런은 굿머니 때렸었던 그 홈런 그 몇 회였냐 4회인가 그 홈런 한 방 때렸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얘네가 홈런이 있었냐 아니요.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장타를 많이 때렸냐 아니요.
장타도 어제 그 토바가 2루타 2개인가 때리고 그다음에 한 명 더 때리고 한 거 말고 사실 똑딱이 생산이 잘 됐죠. 타격이 분명히 잘 됐다라는 겁니다. 얘네도 타구 질 자체가 어제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휴스턴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점수가 사실 어제 안타도 거의 비슷하게 뭐 때려냈는데 콜로라도 점수 났던 이유도 이 몰아치기가 분명히 잘 나왔었고 상하이 타선을 가지지 않고 타격감이 고르게 좀 올라왔던 것이 굉장히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상대는 샌디에고예요. 이 샌디에고는 타격감이 좀 막혀 있던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죠. 어제 경기에서 어제는 대승을 했을 거야. 맞죠? 어제 아마 6대2였나 8대2였나 9회에 점수 더 냈죠 얘네들이.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봤던 게 4대2에서 점수 더 내는 것까지 보고 껐었는데 터졌다 싶어가지고 아마 점수를 좀 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피츠버그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딱 무너진 거 봤어요. 그 딱 격이 같다 싶었던 게 로렌스 털렸을 때. 그 로렌스가 사실 특이폼이죠. 특이폼이라고 3쿼터 사이드에서 나오는 공이 이제 브레이킹 볼 쪽으로 봤을 때 공이 와 궤적 좋다 이쁘다라고 하는데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공을 던져요. 털릴만 하거든요. 내일 경기에서 돌랜더 쉽지 않을 겁니다. 얘 커브볼은 제고되면은 예사롭지 않아요. 실제로 커브가 파워 커브이고 고위도 얘도 이제 루키로서 얘가 100마일 던질 수 있는 애예요. 얘도 100마일을 던질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100마일을 찍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도 분명히 100마일 던질 수 있는 그 이정우랑 같이 데뷔한 친구. 이정우 데뷔할 때 시즌에 얘도 데뷔를 했죠. 그래서 구위 자체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이번 시즌도 이미 100마일 찍었나? 99마일까지는 제가 알기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마일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얘도 공이 굉장히 빨라요. 제구만 되면은 절대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니고 이 파워 커브와 함께 이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정말로 이번 시즌에 만약에 정착돼가지고 만약에 호세 킨타나 돌아오기 전까지 얘가 버티면서 계속 잘한다? 그러면 콜로라도 지금 1선발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역배를 좀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1번이 콜로라도 경기가 될 것 같고 2번이 애리조나 경기가 될 것 같고 3번이 미네소타 경기가 될 것 같고 4연 수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4번이 진짜로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배하면도 양키스 가져가고 싶으실 텐데 애틀레틱스도 역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